모든 추심 행위를 막아주겠다는 거예요.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들. 안녕하세요, 김민성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금지명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. 금지명령에 대해서 두 가지 테마로 얘기를 해볼 건데, 첫 번째 내용은 이 금지명령의 뜻이라든가 금지명령의 효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고, 두 번째는 이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. 특정 법원 있습니다. 특정 법원에서 기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특정 법원이 어딘가, 그 다음에 기각이 안 되는 방법은 있는가, 그럼 기각되면 어떻게 하는가, 뭐 이런 것들,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금지명령이 뭐냐면 뭔가 금지를 해주는 법원의 명령인 거잖아요. 되게 쉽게 얘기하면 채권자의 추심을 금지해주는 거예요. 개인회생을 우리가 왜 할까요? 첫 번째는 너무나 빚이 많아가지고 빚을 못 갚으니까, 다 정상적으로. 그러니까 빚을 좀 깎아주면 안 되냐, 좀 채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개인회생을 하겠고요. 두 번째 뭐냐면 추심이 너무 괴로우니까, 전화 오면 어떻게 하지, 뭐 집에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, 회사 알려주면 어떻게 하지, 이제는 하루에 전화가 막 20-30통씩 온단 말이죠. 그죠? 그러면 못 견딜 거란 말이에요. 이 금지명령이라는 게 그런 채권자의 추심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채권자의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, 법원은 왜 해줄까요? 내 돈을 안 갚는 애한테 내 돈을 갚으라고 얘기하는 게,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, 그런 당연한 행위를 법으로 금지시켜준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. 근데 이 금지명령을 굳이 왜 해주냐를 물어보면, 첫 번째는 이 채무자의 다수의 채권자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죠? 채무자가 5천만 원밖에 없어. 근데 빚이 한 2억 있어요. 그러면 5천만 원을 빌려준 애가 엄청나게 추심을 해서 이걸 딱 가져가 버리면 나머지 1억 5천의 채권자들은 하나도 가져갈 게 없단 말이에요. 채무자가 변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채권자들이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개인회생이라는 건 모든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돈을 나눠주는 제도잖아요. 누군가 억울하지 않게끔 이 채권자의 평등한 변제를 위해서 막아주는 거 하나,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공식적인 금지명령의 이유인 거고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, 회생이라는 거 벌어서 갚는 거잖아요.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벌게 해줘야 되잖아요. 온갖 추심을 받다 보면 내가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뭐 통장의 가압류라든가 급여 가압류라든가 되면 일을 해도 돈을 못 받으니까 점점 더 일을 안 하게 될 거고, 포기하게 될 거고, 4대 보험 가입 안 되는 현금 받는 일을 할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회생한 채무자는 제대로 돈을 벌어가지고 갚을 수 있게끔 그렇게 채무자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. 그러면 실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. 금지명령을 언제 신청하고, 이 채권자의 추심을 막아준다는 금지명령이 언제부터 효력이 있을까요?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상담을 하고 자료를 변호사한테 막 보내주고, 그 다음에 변호사는 그 자료에 맞게끔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법원에 낼 거란 말이죠. 낼 때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같이 신청을 해요. 이 신청서를 먼저 제출을 하면 자동으로 사건 번호가 나와요. 서울회생법원 2024 개회 1111 나오면 이 금지 중지 명령에 이 사건 번호를 기재해가지고 같이 신청을 한단 말이지. 그러니까 동시에 신청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럼 효과는 언제 나타나느냐? 금지 명령에 대한 결정은요, 저희가 신청한 지 한 3일 정도면 통상 나와요. 3일 정도면 통상 나오고, 그 다음에 이거의 효력 발생일은 언제냐면, 이 금지 명령, 중지 명령 결정문이 각 채권자한테 송달되었을 때, 중지금지 결정문에 뭐 추심하지 마세요, 변제를 받거나 아니면은 변제를 요구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결정문이 각 채권자들한테 송달이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, 채권자마다 받는 그 시기가 다를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좀 이 회생 절차에 좀 빠꼼한 채권자들은 이 금지명령을 송달을 안 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.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하니까, 송달이 안 된 경우에 사실 효력이 발생 안 하겠죠. 최근에 저희 의뢰인 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이 나왔는데도 이게 일부 채권자한테 송달이 안 돼서 이 추심을 계속 당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압류, 가압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금지명령에서 막을 수 있는 건데,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, 이 개인 채권자가 일부러 이 금지명령 송달을 안 받는 거예요. 법원에서 오는 어떤 것도 받지 않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폐문부제였고요. 두 번째는 기타 송달 불능이었는데, 기타 송달 불능이라는 건 사실 내가 수령 거절을 하는 걸 보통 기타 송달 불능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분이 일부러 금지명령을 안 받고 그 다음에 계속 추심을 하고, 왜? 이 효과가 발생 안 하니까, 송달 안 됐으니까. 그래가지고 저희 쪽에서 이 압류한 법원 쪽에다가 의견서를 막 내가지고 가압류, 압류 이런 거를 취소시켜달라고 의견서를 낸 적이 있단 말이죠.
이렇게 금지명령 결정문이 채권자한테 도달하지 않으면, 송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, 추심을 막아준다고 했잖아요. 금지명령, 그죠? 근데 추심이라는 행위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. 뭐 내용 증명도 보내고, 전화도 하고, 문자도 보내고,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, 통장을 묻기도 하고, 급여를 압류하기도 하고, 나한테 지급 명령을 보내기도 하고, 나한테 돈 갚으라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기도 하고,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. 이걸 다 막아주느냐? 그렇진 않아요. 금지명령이 정확히 뭘 막아주는지 금지명령 신청서, 이 신청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.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24 개회 2198 땡땡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, 요 얘기거든요. 개인회생이라는 건 개시 결정이 있을 때 사실 법적으로는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.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. 그 다음에 개시가 날 때까지 원래 책에는 뭐 한두 달 안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. 사실은 오래 걸리는 경우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. 보정이 막 5번, 6번씩 나오는 경우에, 아니면은 뭐 휴가 기간 7, 8월 겹치고 뭐 인사이동 뭐 그런 거 겹치고 하면은 6, 7개월 솔직히 금방 간단 말이에요. 그 사이에 이 추심 행위를 막아줄 게 필요하니까 선제적으로 개시 결정이 나기 전에 좀 미리 금지 명령을 해준다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떤 거를 막아주는지 볼게요. 개인회생 채권자에 기하여, 그러니까 목록에 표시되어 있는 개인회생 채권에 근거해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급여 및 퇴직급여에 대한 강제집행, 가압류 가처분, 이거 막아주겠다는 거예요. 강제집행은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압류 뭐 이런 것들이에요. 뭐 집에 와서 빨간 딱지 붙이고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,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강제집행에 준하는 거던 행위들인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, 그러니까 돈을 내가 받거나 아니면 돈을 달라고 하는 거, 전화하고 문자하고 뭐 내용증명 보내고 뭐 통지서 보내고 이런 것들 일체행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.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. 그러니까 모든 추심행위를 막아주겠다는 거예요.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들,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, 급여에 대한 이 강제집행,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. 근데 못 막는 거는 소송행위다. 소송행위. 이 소송행위를 제외한다, 그러니까 소송행위를 못 막는다는 건데,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 다음 시간에 제가 막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질의응답식으로 알려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금지명령에 대해서 짧게 정리해 볼게요. 금지명령이 뭐예요? 이 추심을 막아주는 법원의 절차다, 임시 절차다.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 일부가 쏙 빼가거나, 그러면 이제 나머지 채권자 돈을 못 받아가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갚게 계속 막 급여도 압류하고 하면 이제 불안하니까, 그죠? 그것도 막아준다.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? 금지명령이 채권자한테 송달될 때. 그럼 언제 송달되느냐? 보통 신청하고 일주일 안으면 송달이 다 돼요. 근데 막아주는 건 뭐냐? 추심행위는 막아준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요 다음에 요 내용이 이해하기 힘드니까, 왜냐면 막 법률 용어들이 엄청 많잖아요.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.